오늘 영상 내용은 월요일 상한가를 기록한 SBS나 삼청당제약 같은 재료주의 그 최선의 매수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당장 내일 향후 매도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SBS 삼청당제약은 3개 계좌로 매매를 했는데 일단 주계좌 포트폴리오 주식들을 장기 투자하는 그 계좌로 SBS 15,000주, 삼청당제약 1,100주 매수했고요. 다른 계좌 하나로 삼청당제약 1,100주 매수했고 3억 목표 주식 매매 계좌 중에 계좌 1번 조선주만 가지고 있던 계좌죠. SBS 7,000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이유는 일단 SBS는 금요일날 좋은 재료가 나왔죠. 넷플릭스와 SBS 계약 공시가 나오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전에 상한가를 간 종목은 이게 또 상한가를 갈 수 있는지 결국은 재료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게 중요한 건데 SBS가 아침에 7시 11분부터 하나증권의 SBS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리포트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죠. 목표가도 뭐 2배로 올려버렸습니다. 상한가 친 게 2만원이었는데 4만원까지 목표가를 올려버렸습니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는 다른 어떤 그 분석 자료보다 훨씬 그래도 가치가 있죠. 공신력이 있는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어떤 재료가 발생하고 바로 그 다음날 즉시 나오는 리포트는 참고할 만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약간 그 기침이 들어가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삼청당제약은 그 장 시작 전에 이건 공시가 장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정식 공시는 나왔는데 기사로 이제 프레제니우스라는 독일 기업과 그 라이선스 계약 맺었다는 좋은 재료가 나왔습니다. 삼청당제약이 기대했던 그 글로벌 기업보다 더 좋은 조건의 기업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이었고요. 공시는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뭐 정식 공시는 나왔습니다. 공시가 이게 뭐 기사 내용과 다르게 뭐 사실 무근이다 나오면 이제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사의 사실 여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아침 12월 23일 월요일에 아침 이제 예상 체결가는 두 종목 다 이제 처음에 이제 8시 40분 예상 체결가 처음에 나올 때는 다 상한가였는데 중간에 이제 9시 가까워지면서 깨졌죠. 그러면서 삼청당제약은 27.8% 그리고 SBS는 25.2%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수자 입장에선 더 좋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상한가로 딱 시작을 해버리면 깨지지 않는 한 뭐 많이 잡아봐야 900주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이렇게 상한가가 깨져서 시작하는 거는 다양한 트레이딩 그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서 훨씬 좋은 케이스입니다. SBS는 25%로 시작을 해서 30 조금 빠졌었죠. 더 빠졌다가 이제 30%로 들어갔고 이 영상 후반에 차트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삼청당제약은 27.86% 이것도 22% 정도 빠졌는데 이런 경우 저 같은 경우는 20% 이하로 안 빠지는 것을 일단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5% 정도 시작했는데 뭐 19%, 18%, 15%뭐 이렇게 빠졌다가 뭐 나중에 상황이 들어가도 그렇게 강한 상은 아니죠. 그런 것은 이런 그 상한가 기대 종목의 매수 전략을 한번 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가가 일단 20% 이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죠. 물론 한 뭐 보합이나 5% 정도 시작해서 상한가 가면은 당일부터 큰 수익이 발생이 되지만 좀 강한 상한가가 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렇게 시가가 20% 이상으로 내가 그 예상 체결가가 나오기 전에 유심히 지켜보고 기대했던 종목이 시가가 일단 20% 이상 이 두 종목은 뭐 25% 이상으로 출발했으니까요. 일단은 1단계는 합격입니다. 그리고 저가 지속 상승, 그러니까 저가를 기록한 후에 그 저가를 다시 안 깨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 두 종목 다 이따 차트 분석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초반에 그 저가를 찍고 계속 저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상한가에 결국 들어갔습니다. 이런 종목은 본인이 뭐 이게 상한가 걸 거라는 거를 그 확신할 수는 없죠. 매도가 얼마나 나올지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매수를 피라미딩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를 내려갈 때 자꾸 그 대놓는 주문을 하면 내려갈 때 체결은 되게 되고 뭐 나중에 상한가 가면 그 수익률은 더 높을 수가 있겠지만 시가가 높게 시작하고 긴 음봉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본인은 이제 상한가를 기대하고 막 샀지만 이것을 뭐 선침해한 매도 세력이 있다거나 매도세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훨씬 많거나 아니면
재료 가치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떨어지거나 이러면 이제 긴 음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을 해도 매도세가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제 스탑을 계속 걸어서 그 고가를 깰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식으로 피라미딩 매수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은 뭐 오늘 상한가에 갔으니까 손절을 안 했지만 당일 저가에 스탑 매도를 걸어놔야 되고, 진짜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다 그러면 당일 저가보다는 20% 깨지는 그 정도의 이제 스탑 매도를 걸면은 이제 한 7, 8% 정도 손실로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실패한 경우죠. 상한가를 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20%까지 얘가 하락을 해버리면 너무 재료를 높게 평가했거나 아니면 매도세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렇게 27%,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5%, 그러니까 아까 20% 이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했죠. 하지만 이 두 종목은 굉장히 양호하게 시작한 겁니다.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시작을 했고, 내가 뭐 많이 살 의사만 있다면 뭐 수십억, 뭐 100억 이상도 살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 터졌으니까요. SBS는 굉장히 셌죠. 예, 그 VI가 걸려서 9시 2분 넘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시가가 시작하고 잠시 올라갔다가 이제 매도세가 우세하면서 이제 저가에 찍고, 그 다음 봉에 이제 저가 찍고 차근차근 올라가서 뭐 두 봉 2분 만에 상한가 진입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삼성당제약은 이거는 정식 공시가 안 나온 입장이라 오히려 조금 더 오래 갔죠. 근데 상한가 들어간 건 9시 33분이고 그 이후에 이제 깨지는 거 없이 상한가 유지하고 문을 닫았고요. 저가는 이렇게, 저가가 뭐 9시 5분, 그러니까 봉으로 따지면 한 5봉 이전에 저가가 형성되고 그 저가를 안 깨는 것이 이제 강한 상한가 종목의 움직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저가가 계속 올라갔죠. 이런 종목은 피라미드, 그러니까 스탑에 계속 이렇게 걸어놔서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게 조금 비싸게 사긴 하는 거죠. 이게 밑에다 대놓고 사는 경우가 더 싸게 살 수는 있지만, 그럴 때는 이제 긴 음봉이 날 경우에는 손실이 커다라지게 되겠죠. 매도 전략을 보면 이제 이 호가창, 그러니까 스피드 호가창 같은 거를 보고 매매를 하면 아무래도 충동적으로 떨어질 때는 그냥 확 떨어질 것 같고, 다시 막 올라갈 때는 또 다시 막 커다란 상승을 할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차트 1분봉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그 주문을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매도할 때도 뭐 이렇게 위에다 대놓고 내가 대놓은 매도를 딱 찍고 내려가면 좋겠지만 뭐 또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가 매도보다는 그 차트를 보면서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스탑 주문, 그러니까 이 지지선을 깨트릴 때 매도하는 것이 나중에는 더 좋은 결과가 더 많았었습니다. 상한가 20% 10% 한계 시에 매도하라는 것은, 이게 예를 들면 이 두 종목이 내일 뭐 한 25% 23% 이렇게 20%대를 넘어서 이제 상한가를 트라이를 하겠죠. 상한가를 다시 도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얘가 계속 도전을 하다가 이 종목은 상한가 가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이 생각이 가장 빨리 그 생각을 한 사람이 먼저 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팔았다고 뭐 바로 내려가진 않겠죠. 하지만 이제 상한가를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을 더 많은 매매자들이 가질 때가 이제 급락을 할 때죠. 거기가 이제, 그러니까 조금 빨리 팔았다가 너무 빨리 파는 게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런 한계 상황, 이 종목이 상한가를 못 갈 것 같다, 아니면 뭐 18% 17%에서 계속 유지는 하고 있는데 20%를 그 깨끗하게 돌파를 못하고 계속 버벅거린다, 그러면 20% 넘기기가 어렵겠다 하는 이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급락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또 약세라 뭐 7% 8% 9%로 시작을 해서 10%도 못 넘고 이렇게 좀 주춤주춤 거린다, 그러면은 가장 많은 매매자들이 이게 10% 넘기도 어렵겠구나 하는 순간 또 급락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강력한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버벅거릴 때, 그럴 때 매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삼성당제약 같은 경우는 옵투스제약이라고 2등주가 있죠. 이 2등주의 시세를 보면서 그 삼성당제약의 매도 타이밍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네, 이번 주도 좋은 수익 올리시기를 바라고요.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